K1 맥스의 수리뷰 영상을 올린 후 이 영상도 마무리하고 이어서 올릴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좀 늦어졌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하이퍼 PLA를 사용한 출력물은 괜찮았지만 일반 PLA의 경우 오즈가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저는 주 목적이 일반 PLA를 사용하는 것이라 이 거미줄들을 어떻게든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크리엘러티 프린터의 메뉴바에 캘리브레이션, 템퍼처로 들어가면 온도에 따라 오즈를 줄일 수 있는 테스트 파일이 있긴 하지만 리트렉션 값도 조절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만큼 테스트에서 요런 세팅 값을 찾았습니다. 리트렉션 거리를 아주 조금 줄였고요. 와이퍼의 거리도 아주 조금 늘렸습니다. 고속 3D 프린터인 만큼 300ms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온도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최종 결과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퀄리티는 120에서 150 사이의 출력 속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낮은 온도에서 출력이 잘 되더군요. 300ms의 고속이면 출력 온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200도의 온도에서도 문제없이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210도에서 출력한 오즈 테스트의 결과를 기준으로 온도를 5도씩 낮춰가면서 3D 벤치를 출력했고요. 거미줄이 한 줄 더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205도를 선택했습니다. 필라멘트의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선택한 세팅 값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머터리얼에서 프린팅 템퍼처는 205도로 잡았고요. 익스트루더의 와이프 랭스는 0.3mm, 리트렉션 디스턴스는 0.4mm로 잡았습니다. 제트 바이츠는 0.2mm로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크리엘러티 프린터의 최신 버전인 4.3.7.6625 버전은 리트렉션 디스턴스의 기본값이 0.4mm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의 링잉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클리퍼를 사용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글을 보기는 했었는데 펌웨어를 건드리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저도 클리퍼에 대한 것은 아는 것이 없어서 설정값과 기구부만 만져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크리엘러티 정품 프린터, 크리엘러티에서 공식 제공하는 슬라이서의 세팅값, 크리엘러티에서 판매하는 고속 전용 하이퍼 필라멘트, 이렇게 크리엘러티에서 제공하는 완벽한 조합에도 K1 맥스의 링잉 현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니 아마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퀄리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는 딱 이 수준까지로 잡았습니다. 먼저 XY 벨트의 텐션을 더 조여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두 나사를 조금만 풀어준 뒤 동봉되어 있는 나사로 옆면을 조여줘 봤습니다. 크리엘러티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이게 텐션을 조여주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더라고요. 한쪽만 텐션을 풀었을 때의 출력물이고 두 쪽 다 풀었을 때의 출력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풀 수는 있었지만 조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텐션 나사 두 개를 조금 푼 다음 나사를 한꺼번에 밀어낼 수 있는 크기의 물건으로 강제로 뒤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과입니다. 확실히 육안으로 구별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이퍼 PLA의 결과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출량이 고스트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링잉에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압출량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메뉴바의 캘리브레이션, 플로우 코스 튜닝을 선택합니다. 최신 버전에는 패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압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메뉴는 자동으로 G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바로 출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출력물들이 나왔고요. 제로. 그러니까 기본 상태도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라인이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3D 프린터에서는 이것도 압출량이 적은 편이죠. 베드에서 종이처럼 완전히 붙는 것을 기본으로 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도 링잉이 생기는 것이니 플러스 쪽은 K1 맥스 기준 압출 과잉이라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도 겹쳐진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마이너스 10은 확실히 줄긴 했지만 여전히 겹쳐진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마이너스 15도 아주 작은 부분들이 겹쳐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마이너스 20도 괜찮네요. 마이너스 15에서 20 사이를 테스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캘리브레이션,
플로우 파인 튜닝을 선택합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패스2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출량의 미세 조절을 위한 옵션입니다. 일단 저는 마이너스 15가 마음에 들었으니 마이너스 15를 선택하죠. 이번에는 5단위가 아닌 1단위로 총 9개의 G코드가 나타납니다. 이런 출력물들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출력 상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그냥 0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00을 기본값으로 해서 원하는 만큼 빼주거나 더해주면 됩니다. 전 마이너스 15에 0이니 100 마이너스 15는 85네요. 만약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10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은 82로 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값을 머터리얼에서 매니지로 들어가 플로우에서 머터리얼 플로우 레시오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저장을 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X를 눌러 빠져나가면 되는데 다시 들어가 보면 지금은 변경사항이 저장된 것 같지만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머터리얼의 매니지는 설정 변경 후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열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입니다. 하이퍼PLA와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조금 모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큐브를 제외한 3D 벤치라든지 원통형 테스트에서는 거의 하이퍼PLA와 유사한 퀄리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원통형 출력물은 육안으로 봤을 때 하이퍼PLA보다 더 나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링잉이라는 것이 텐션이나 압출량도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나 속도입니다.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녀석인 만큼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에 전 사용할 생각이 없지만 속도를 조금 줄이면 하이퍼PLA보다 나은 퀄리티로도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파라미터 창의 스피드에서 딱 하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우터 웰 스피드가 200ms/s의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150ms/s로만 줄여도 퀄리티의 차이가 확연히 올라갔습니다. 최종 결과물입니다. 작은 결과물들은 몇 초 정도의 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정밀 출력에서는 속도를 50ms/s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물론 저는 K1 Max의 자존심을 위해 줄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메뉴의 다른 옵션들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 제가 잘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텐션을 강제로 밀어준 것이랑 압출량을 줄여준 것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것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다른 옵션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링잉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꽤나 많은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결합면이 같은 사이즈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차가 없기 때문인데 뭐 끼운 공차라든지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출력물에선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차가 없어도 결합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공차가 없는 모델이지만 틈이 생긴 이유는 눈으로 확인은 되지 않지만 뭐 외벽이 휘었다 혹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적습니다. 사각형의 외벽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도 적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왜 들어가지?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늘어날 가능성이 원보다 더 줄었지만 이것도 들어가네요. 이건 분명 공차 없이 모델링한 것인데 마지막 원도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밀하다는 것이겠죠. 좀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런 정밀성이나 편리성은 좋은 프린터이지만 링잉 이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K1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노즐 뭉치의 열선이 위치를 잘못 잡으면 쇼트가 나서 익스트루더 에러가 납니다. 다시 분해 후 위치를 잡아줘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반 3D 프린터와 다르게 나사가 아래쪽에 붙어있어 분해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챔버 안으로 완전히 밀어넣고 분해를 해야 하는데 자세가 안 나와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설계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속 3D 프린터인 만큼 저소음 드라이버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소프트웨어도 문제였습니다. 최적화가 덜 된 것인지 맥에서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얼러티 프린터가 자주 다운되는 것과 복사가 최대 9개만 가능하다는 것,
파일들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는 선택할 수 없고 드래그만으로 중복 선택할 수 있다는 점, 파일을 삭제할 때 딜리트 키를 사용할 수 없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만 가능하다는 점, 디바이스에서 파일이나 레코드는 괜찮지만 타임랩스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 번쩍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등등등등등 드르드르등등등등 소프트웨어상의 사소한 문제들도 많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걸 한번 사용하고 나면 저는 처음부터 목적이 일반 PLA를 고속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고속 PLA를 사용해보고는 이것도 확실한 목적이 있는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차이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번들로 동봉된 하이퍼 PLA는 확실히 냄새도 나고 눈도 따가워서 장시간 테스트하기는 어려웠지만 조만간 MSDS가 있는 국산 고속 PLA를 주문해 테스트 출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